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팀 내 두 번째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전역 현장에는 많은 글로벌 팬들과 먼저 전역한 맏형 진이 함께했는데요. 제이홉은 팬들에게 곰신 말고 꽃신을 신게 해주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제이홉은 1년 6개월을 기다려준 팬들 앞에서 힘찬 격려로 군복무의 끝을 알렸습니다. 한박 웃음과 함께 금세 아이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양한 포즈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멤버 중 가장 먼저 전역한 진은 인터뷰 마이크 한 다발을 대신 들어주며 1일 방송 도우미를 자처했습니다. 큰 응원과 성원, 사랑에 감사하다라며 전역 인사를 전한 제이홉은 군 장병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군 장병분들이 이 노고와 이 헌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우리 국민분들께서 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해주시면은.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제이홉에게 축하 인사를 직접 전하려고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팬들의 발걸음은 바빴습니다. I will say thanks to him to show me how can we work to make the world better. And he gave me hopes too when I was like really sad in the pandemics. 제이홉은 서울로 돌아와 곧장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꽃길 걷게 해드릴게요. 곰신 말고 이제 꽃신으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테이크 3라 생각합니다. 멋있는 활동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진짜. 멤버 진의 포옹으로 인생 3막을 알린 제이홉. 왕성한 개인 활동에 더해 내년 6월이면 볼 수 있을 방탄소년단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야외 적응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에버랜드는 이번 주부터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야외 방사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잠깐이지만 낙엽에 눕기도 하고 나무를 타며 장난을 치는 모습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엄마 아이바오 곁을 맴도는 쌍둥이 판다 언니 루이바오. 동생 후이바오와 서로 나무에 올라가려 티격태격하다 엄마 아이바오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에버랜드가 지난 15일 처음으로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야외 방사 모습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이 좀 가슴이 좀 뭉클한 느낌? 푸바오를 중국에 보내고 쌍둥이 막내를 보낸 마음이 짠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푸바오는 그냥 첫 번째에서 모든 게 사랑스러웠다면 루이랑 후이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개구쟁이고요. 쌍둥이들의 야외 방사는 어느 정도 성장함에 따라 야외 환경 적응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비공개 상태로 쌍둥이의 야외 방사 훈련을 진행했는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쳐 야외 방사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야외로 나온 쌍둥이는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걸어다니거나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보이며 적응에 무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7월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각각 180g과 140g이었지만 1년 3개월 만에 40kg에 육박했습니다. 쌍둥이를 태어났을 때부터 돌봐온 주키퍼는 훌쩍 자란 이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애써 감췄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이 친구들이 정말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기만 하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에버랜드는 앞으로 쌍둥이의 컨디션과 날씨 등을 고려해 야외 방사 시간을 차츰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만취한 5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에 60대 여성 2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들은 접촉 사고를 수습하던 중 참변을 당했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좌회전하는 순간 다른 차 한 대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벼랑간 뒤에서 또 다른 차량이 불빛을 비추며 빠르게 달려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16일 오후 7시쯤. 50대 초반 남성 A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도로에 있던 여성 2명과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저 위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크게 뻥 하더니 모닝차가 딱 날아가서 운전자는 차 안에 가서 그대로 있대요. 숨진 여성들은 2차 사고 몇 분 전 발생한 접촉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던 피해 운전자의 차량인데요.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주변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사고 현장을 찾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 믿었죠. 당연히 지금도 안 믿어요. A씨는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 평가가 있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음주운전 해가지고 2명이 사망이라 저희들이 이제 좀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위장 거래를 통해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케타민을 압수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도로변에 세워진 SUV 차량으로 청바지 차림의 남성이 접근합니다. 왼손에 든 빨간색 가방엔 불법 마약류인 케타민 1.7kg이 들었습니다. 남성은 차량 뒷문을 두드리고 안을 살피더니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SUV 옆으로 멈춰서고 다른 남성이 내려 조수석 문을 연 뒤 조금 전 차에 탄 남성을 붙잡습니다. 경찰이 위장 거래를 통해 마약 유통책을 긴급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위장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 용의자가 우리 차량에 탔습니다. 물량도 보여주봐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못 도망가게 조수석을 막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긴급 체포하고.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시키려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판매 조직과 접촉해 샘플 거래로 케타민 실물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유통책과 운반책 등 1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주거지 우편함에 마약을 넣어두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42억 원 상당의 케타민 1.8kg과 합성 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을 압수했습니다. 압수한 케타민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외국에 체류 중인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배를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1인 가구 증가의 이면에는 고독사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고독사 사망자가 4년 연속 늘어 지난해엔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35%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고립도 심화되며 고독사 문제가 본격 대두됐습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661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는 1.04명으로 정부가 2027년 목표치로 제시한 0.85명보다는 여전히 많습니다. 남성이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데 전체 고독사 10명 중 8명꼴로 조사됐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고독사는 50대와 60대가 전체의 61.8%로 가장 많습니다.
주로 구직난 등 일자리 문제를 겪는 2030 세대는 5.8%로 가장 적었습니다. 각 세대마다 사회와 단절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년층은 실직과 함께 이혼이나 사별 등 가족관계에서 위기 상황에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알코올 질환과 같은 건강상 위험 요인도.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까지 고독사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홍소연입니다.